안녕하세요. 인도멸치 강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잘한 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멕시칸 두꺼비 김지수입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근데 이 시청자분들은 반가운데 너희들은 그다지 반갑지가 않네. 왜? 난 매일 봐도 반갑구만. 너무 자주 봤어요. 그치? 역시. 우리는 슈퍼스타 K 오늘 1시간,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 또 1시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점수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왜 인터넷 투표 10%, 그리고 심사위원 점수 30%, 대국민 투표가 60%인지 이게 많이 궁금한데 다 밝혀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몇 주와 그동안 펼쳐진 경이로운 기록들, 그리고 슈퍼스타 K2의 최고 히로인 탑 11. 화려한 축제는 끝났지만 그들에게 묻고 싶은 궁금증은 남았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궁금증과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던 탑 11에 숨겨져 있던 속마음까지 오늘 여기 우리는 슈퍼스타 K2 맥스토리에서 속 시원히 독점 공개한다. 탈락자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수 씨! 김지수 씨입니다. 벌써? 진짜 수영이가 얼마나 멋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잘했어요. 심사위원 비율에 대한 탑 11의 속마음. 그리고 심사 비율에 대한 모든 것.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곡이 미션이었던 세 번째 생방 무대의 탈락자는 김지수였다. 한 우승 후보였던 김지수의 탈락. 하지만 이날 많은 사람들이 탈락자로 예상한 건 그가 아니었다. 강승윤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은 반전 결과. 하지만 방송 후 강승윤은 합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이것이 논란까지 이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논란이 됐던 심사위원들의 평가. 한눈에 봐도 현저하게 점수차가 벌어졌다. 결국 강승윤은 심사위원 점수는 낮았지만 생방송 대국민 투표율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합격하게 됐다. 대국민 문자 투표 결과가 이렇게 순위를 바꿔놨습니다. 자, 김지수 씨가 탈락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수 형 팬들이랑 시청자들한테 또 욕먹겠구나. 지수 형보다 훨씬 못했는데 재능 있는 사람이 집으로 가는구나. 한편 강승윤의 합격 논란은 슈퍼스타 K의 전체적인 심사 비율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우승의 기준은 뭐가 되느냐? 결국은 인기란 말이죠. 인터넷 투표, 대중들의 선호도에서 이제 갈린단 말이에요. 사전 인터넷 투표 10%, 심사위원 점수 30%, 생방송 대국민 문자 투표 60%.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은 추구하는 방향은 100%예요. 심사위원 점수가 없이 대중들이 정말 선호하시는 분들이 우승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결과적으로 허각 씨가 우승을 한 상황에서 이 문자 투표에 대해서 어느 편향되게 외모만 보고 뽑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다 없어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들마다 너무 개성이 달랐기 때문에 좀 선택의 폭이 좀 어려워서 그랬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합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강승윤 씨의 매력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승윤 씨한테 드린 점수 중에 최고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승윤아, 너 진짜 잘했어. 한편 합격 논란으로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던 강승윤은 매회 더 나아진 실력을 보여주며 스스로 합격 논란을 잠재웠고 실력 있는 10대들의 대통령이란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다. 그리고 그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까지도 얻게 됐다. 네, 저는 좋은 무대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논란을 극복하고 본인의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박수를 받으며 마지막 무대를 떠난 강승윤. 우린 앞으로도 그를 본능적으로 사랑할 것이다. 언제쯤 사랑을 다할까요? 언제쯤? 생방송에서 그만 가사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했던 김은비.
대부분 생방 실수가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탑11이 섭외된 신인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요즘 이런 비주얼의 신인도 나옵니까? 왜 아이돌 페이스예요, 아이돌 페이스? 털난 신인도 나옵니까? 지금부터 탑11이 생방송에서 실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왜 생방송에서 실수가 없었을까? 그래서 리허설도 많이 해보고 리허설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수 안 하는데 좀 한 덕을 하는 것 같고. 리허설 1시간 전엔 현장에 도착해야 했던 탑11. 드디어 시작된 첫 번째 드라이 리허설. 오늘은 저번 주에 나랑 위치가 다 달라. 그래서 자기 위치를 빨간 점인지 파란 점인지 잘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빨간 점인데. 드라이 리허설은 무대 위에서의 위치와 동선까지도 꼼꼼하게 살피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카메라 리허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생방송과 가장 비슷한 리허설인 런스루까지 끝내야만 모든 리허설이 끝이 난다. 드라이 리허설을 앞둔 시간. 강수현, 보람이, 앤드류. 힘들지만 그만큼 재미있다는 이들의 리허설 모습은 어떨까? 리허설 준비로 한창인 스태프와 탑11. 생방송 전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총 3번의 리허설과 함께 저물어간 탑11의 하루. 생방을 위해 이렇게 꼼꼼하게 스태프들과 도전자들이 준비한다는 것, 과연 팬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을 향한 팬들의 함성과 열과, 그리고 수많은 땀과 노력이 함께한 리허설. 바로 이것이 아마추어인 이들이 생방송에서도 프로로 만들 수 있는 힘이었다. 항상 안고 울고 너무너무 친한 사이로 화제가 됐었는데 둘이 원래 알던 사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나오자. 그런 소문까지 나오나요? 전 오빠는 시카고에 있는데 말이죠. 가기 오빠는 영어도 못하는데. 과연 합숙소에서 그들은 친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럼 난 영어를 잘했어야 되지. No, I don't know. 그러고 보니 허각은 탑11 중에서도 유난히 영어를 못했던 한 사람. Korean. I love you. You love me? Huh? You love me? I'm not single. 일단 제인이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발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점수는요? 오, 승윤아. 아 뭐야? 너 정말 잘했어. 자, 그렇다면 심사위원분들에 대한 저희 탑11의 속마음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래도 심사위원 장이신 이승철 선생님이 제일 무섭긴 한데, 이승철 선배님은 그냥 무서워요. 윤종신 선배님은 말하시는 데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무서워요. 날카로운 딱 저한테 딱 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은 윤종신 선생님이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의 한마디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탑 혹평도 있었지만 가슴 설레게 기분 좋았던 심사평도 있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탑11이 직접 꼽은 최고의 심사평도 있었다. 그때 본능적으로 했을 때 세 분 심사위원님의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잘했고요. 또 너무나도 귀엽게 멋지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강승윤 씨한테 드린 점수 중에 최고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화제가 됐던 비주얼 논란. 과연 심사위원들에게 비주얼은 심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을까? 비주얼이라는 말로 단순화시키기엔 너무 그냥 흑백 놀린 것 같고요. 노래를 되게 잘하는데 잘하긴 잘하는데 매력 없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 얘기예요. 전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무대는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그 노래에 대한 느낌을 한층 더 전달,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한편 냉정하게 심사를 해야 했던 그들이지만 각자 애착이 갔던 도전자들도 있었다.
은비 승윤이는 이렇게 제가 프로듀서나 이런 붓을 칠하는 사람이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느낌. 강승윤에 대한 생각은 엄정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 승윤이 많이 기대돼요. 승윤이도 많이 기대되고 정말 어떤 프로듀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맨 끝에 윤종신 씨의 노래로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프로듀서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좌우되겠지만 굉장히 잘 다듬으면 정말 좋은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한편 이젠 윤종신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강승윤. 승윤이는 제가 지금도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걸 만나면 막 펄펄 나는 애예요. 그렇다. 본능적으로 정말 딱 맞아떨어졌던 곡. 승윤이 자기 것 마냥 정말 잘 불러줬다. 사실은 역전을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역시 오히려 너는 멋있게 퇴장한 것도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승윤에 의해 본능적으로가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하며 큰 인기를 누렸는데 과연 음원 수익료는 조금 날아준 걸까? 음원료는 엠넷이 가져가는데요. 저는 저작권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윤종신이 프로듀싱하고 싶은 탑 11 멤버는 과연 누굴까? 장재인, 존박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이제 길안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승윤이는 정말 이렇게 이만한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깎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한 명을 뽑자면 강승윤이 아닐까. 예선 때부터 강승윤을 지켜봐온 엄정화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강승윤 같은 경우는 탑 11에 들 수 있을까 없을까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심사위원 박진영 씨까지 4명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강승윤 군을 굉장히 추천을 했거든요. 왠지 느낌이 굉장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엄정화의 예상대로 강승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숨겨뒀던 실력을 보여줬고 그게 바로 통했다. 마지막 무대에서 제가 굉장히 기뻤던 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뻤어요. 슈퍼스타 K2 오디션에 합격. 그리고 탑 11에서 탑 4에 오르기까지 있었던 그의 숨은 노력들. 그랬기에 그는 누구보다 강하게 팬들의 마음속에 각인됐다. 내보내 노래와 감동으로 똘똘 뭉쳤던 슈퍼스타 K2. 하지만 그 사이사이 깨알 같은 웃음을 준 순간들이 있었다. 슈퍼스타 K2.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천진난만 강승윤의 장난기 넘치는 행동들. 따라쟁이 강승윤은 못 따라하는 게 없다. 11. 오늘도 따라쟁이 승윤인 탑 11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따라쟁이는 강승윤뿐만이 아니었다. 따라잡기의 절정은 장재인 흉내내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국가대표 따라쟁이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리고 탑 11들 사이에 불어닥친 또 하나의 열풍. 심사위원 성대모사 열풍.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들만의 폭로점. 하나도 안 섹시해요. 전혀 안 섹시하고 약간 에스닉 스타일, 약간 히피 스타일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할머니 같아요, 한마디로. 김은비 절대 안 씻고 잡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자요. 이거 하루에